네, 불똥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외교를 두고 여야가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자, 국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여야에서 김 여사들에 대해 각각 어떤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여야 모두 상대 진영을 향해 일명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다시 시작되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먼저 응하고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며 김 여사 특검법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한 검찰, 주가 조작 때도 소환하지 못하고 명품백 수수 때는 소환을 이야기했다가 그 중앙지검장 등 관계 검사들이 모두 다 통째로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조국 혁신당도 공개 행보에 나선 김에 검찰 포토라인 앞에도 서라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요, 지난주 출판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두고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번째 단독 외교 행보라며 옹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행을 목적으로 국고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정숙 여사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공에 나선 겁니다. 조금 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4억 원의 국민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이 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압박에 여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3김 여사 특검론을 역제안하자는 주장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민지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 자세히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장가을 기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꼽았던 이 주제의 핵심 키워드가 불통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걸 두고서 또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169일 만입니다. 김 여사는 최근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언론의 모습이 공개되는 공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불과 3일 만에 4천 명이 운집한 불교 행사에 온 겁니다. 김 여사가 참여한 행사는 경기도 양주 해암사지에서 열린 사리 반환 기념식인데,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돼서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있다가 이 부처님 사리가 100년 만에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리 반환 논의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진척이 없다가 이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 김 여사가 이 논의 재개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 측에서 계기를 만들어준 김 여사에게 행사 참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이번 사리 반환은 자신이 아닌 이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모습 함께 보시죠. 또 영부인님이신 이 김건희 여사님께 직접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통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해안으로 보스턴 박물관 측과의 협상과 또 이혼 승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네, 모습 쭉 보셨는데요. 자, 박진영 부원장님, 지난해 12월 이후 첫 공개 행보인데, 자, 이번 행사 시작으로 대외 활동 본격화하고 있다. 야권에서 이렇게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검찰 인사, 예. 김건희 여사를 소환 또는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4차장이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을 향한 수사망이 이제는 오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대중들 앞에 드러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 변화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근본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분이잖아요. 뭐 어느 시대에 어느 대통령의 부인인지 또는 뭐 여성 대통령이 있으면 앞으로 또 부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이 정치적 활동, 그다음에 통치권자를 나누어서 하는 느낌을 주는 활동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금지한다든가 뭐 어떤 우리 사회에 새로운 컨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손옥 변호사님, 뭐 여권의 반응이 궁금한데 줄곧 서 변호사께서는 공개일동 뭐 행보를 계속 해야 된다, 한다는 주장하셨고 의견도 그쪽에 좀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아마 근데 그 공개 활동은 뭐 공시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김 여사한테 전하고 싶은 거는요. 네. 혼자 이제 그 전용기 몰고 외국에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제해야 돼요. 혼자 대통령 전용기 몰고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이제 가는 그런 활동은 하지 마시고 김 그 여사님. 얘기는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제가 보기에 대통령과 함께 네. 외국 순방에 가서 문화예술 외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어루만진다든지 예. 이런 데 행보하는 게 맞고요. 현재 혐의만 보면요. 김혜경 여사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배모 씨 월급까지 포함하면 카드 있잖아요. 이게 5억 5천입니다. 물론 이제 좀 많이 줄었지만 원래 압수수색 영장에는 5억 5천이에요. 김혜경 여사 법카하고 그다음에 이 배모 씨 월급 합쳐서.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정숙 여사는요. 타지 마을만 이제 그 3억 7천이 더 들은 거예요. 관봉권 이거 빼고 관봉권 빼고 타지 마을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입니다. 처벌 조항이 없는. 네. 그러면 이게 세 분 중에 누구부터 특검하고 누구부터 이게 공개 활동하면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뭐 당당하게 하시면 된다. 이래 봅니다. 저희가 뒤에 할 얘기를 스포일러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김 여사 공개 행보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겠죠.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영부인이 무슨 이유로 169일간 실종됐었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하다못해 김호중 가수는 김호중 가수는 열흘 만에 예. 그 시인하면서도 사과를 하잖아요. 어. 영부인이 네. 169일간 나타나지 않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법당으로 간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법당이 아니라 법정이다. 네, 법당이 아니라 법정이다. 이런 박지원 당선인의 얘기였는데 손옥 변호사님, 강도 높은 발언입니다. 지금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이제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그때 증거를 이제 그 국정원에 써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은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박지원 의원은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법정으로 왔다 갔다 요즘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면 되고요. 근데 김 여사는요. 김 여사는 이제 그 뭐 처벌 조항이 있어야 법정 가죠. 아니 우리나라는 제형 법정주의잖아요. 법에 뭐 징역 얼마다 처벌 조항이 있어야지 법정을 갈 거 아닙니까? 받았다는 데는 아무런 처벌 조항이 배우자는 없거든요. 근데 법정 가고 싶다고 갑니까? 처벌 조항이 있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박지원 의원이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본인은 이게 법정 가야지 남을 이렇게 허위로 공격하면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어제 그리고 나왔던 거 보니까 검찰에서 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관저로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책을 버렸는데 그 이웃 주민들이 그 책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뭐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떤 얘기한 주장도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어떨까요? 처벌에 관련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 책이 이제 뭐 여러 책이 있는데 그게 뭐 직무와 관련성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책하고 뭐 처벌은 아무 관계 없고요. 아마 이제 그 오늘 조사받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는요.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윤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한테 갖다 줘야죠. 파우치를. 김 여사 거기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 알았다는 또 이게 청탁했다는 것도 없잖아요. 이런데 그 억지 궤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에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한번 그 상황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김 여사가 매출 매스컴의 노출 빈도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영부인 관리를 담당한 제2부속실 빨리 설치해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제2부속실 안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지 제2부속실 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김건희 여사의 활동 방식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어떤 방향도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법률이 있어야지 문제가 일어나고 의혹이 있을 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률적인 징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대다수의 공범들이 지금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를 받은 적조차 없습니다. 통장을 빌려줬,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통장을 빌려줬는데 공범이 아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방 우리 책 이야기도 했는데 책을 버린 거를 주운 사람은 지금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버린 사람은 또 아무 말이 없습니다. 뇌물을 의혹입니다만은 명품백 받은 사람은 수사를 안 받아요. 근데 줬다고 한 사람은 또 수사를 받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저는 국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로서 저는 영부인에 대한 어떤 구성 요건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는 법 취지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기자, 일단 김정숙 여사가 2018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당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자, 당시에도 외교냐 관광이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외교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책을 보면요.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당시에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면서 공원을 개장하게 되면 꼭 와달라고 초청했다고 합니다. 실제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정부 초청이 왔는데 문 전 대통령이 또 인도를 가기가 어려워서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공원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 이야기를 소상히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김정숙 여사가 나라 돈으로 관광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한 게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면서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골집이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네, 쭉 들으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악의적 왜곡이냐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첫 단독 외교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어불성설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이희호 여사가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한 게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도 이제 그거는 바로 지적했더라고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희호 여사는 이제 전용기를 안 끌고 왔죠. 유엔 총회 가서 이제 연설한 거 이게 진짜 외교입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는요, 저는 의혹이 있는 게 그때 인도가 초청한 초청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공개해 보세요.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문체부의 도정환 장관 이걸 이렇게 초청한 게 초청장에 명백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문 계획서가 있잖아요. 계획서에 보면 이게 그 타지 마할에 빠져 있습니다. 타지 마할에 관광 이거 아예 계획서에 없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급하게 아마 끼워넣은 관광 일정이 분명하다. 우리가 영부인이 외국 가도 정말 어려운 소외된 이런 데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데 돌보러 가지
누가 이게 유명 관광지만 찾아다니는 영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아예 그 인도의 공문까지도 내용을 바꾸고 그다음에 원래 계획이 없던 타지마할까지 이거는 명백하게 관광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고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 의정 활동도 아니라 이 영부인 여사들의 문제가 좀 부각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청자분들 좀 난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배현진 의원이 당시에도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며 어제도 발언을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 타지마할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버킷리스트가 아니냐 이후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해옴에 따라 성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그 청와대가 해명했던 강곡한 요청, 지속적인 요청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인도 현지에서도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좀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조건 출장과 순방을 다녀오면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정부 보고서가 남아야 하죠. 결과 보고서가. 네. 그러나 타지마할에 대한 보고서는 누락됐습니다. 네,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 영상 보시면 우리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인도 측에 먼저 타진했다. 그래서 뭐 셀프 초청 아니냐. 뭐 이 얘기 나오는 건데 셀프 초청인가요? 뭔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인도 정부를 압수수색해봐야 합니다. 그런가요? 윤석열 정부가 압수수색 잘하니까 예. 인도 정부도 압수수색하는 게 어떻겠냐. 확인해야 됩니까? 라가 제가 제안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벌써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정치하실 거면은 앞서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대원군도 압수수색하고 고종도 압수수색하고 네.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한번 수사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재 정부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전 정부의 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행태가 과연 상식적인가 저는 묻고 싶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리투아니아 가서 경호원을 대동한 채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했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또 국정조사나 특검 한번 해보시죠. 그 당시에 대통령은 위기를 무릅쓰고 우크라이나까지 갔는데 영부인이 그런 행동한 게 정당합니까? 참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그 뇌구조가 의심스러워요. 자기 집에 누란의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끄집어내서 또 역공한다고 하는가. 이게 사실은요. 김정숙 여사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런가요? 네, 그런 의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같이 세트로 계속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손석반 선생님 궁금합니다. 이 조롱하는 겁니까? 이 대통령 부인을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 특검해야 된다. 이런 주장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롱입니까?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이거 300만 원짜리 파우치가 하나 있어요. 예. 이거를 국민의 세금 관봉권으로 산 거하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 세금 법카로 산 거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한테 선물 받은 거하고요. 어느 게 제일 나쁩니까? 이거 상식에 한번 비춰보자고요. 저 박진영 우리 위원장께 묻고 싶어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해가 산 거하고 법카로 산 거하고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한테 선물 받은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쁩니까? 우리가 특검이라는 거는요. 특검은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안 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 요건이에요. 근데 김정숙 여사요. 타지마할은 이제 그 국고 손실이 3억 7천 정도 더 들었단 말이에요. 도종환 장관이 관한 것보다. 그러면 이게 국고 손실죄는 1억이 넘으면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그 다음에 국고 손실액이 만약에 그 3억이 넘는다. 이러면 이게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5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파우치 김용남법은 이게 처벌조항이 없잖아요. 지금 만들면 소급 못 하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봤자 소급료 금지 때문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혐의가 상당히 중대한 거는 김정숙 여사 관봉권이나 국고 손실이 액수가 크고 국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근데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니까. 그럼 이게 뭘 특검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순서대로 하면 김혜경 특검, 557 김혜경 특검, 그다음에 김정숙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죠. 네, 여권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를 사람들이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김혜경 씨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78,000원이거든. 너무 금액의 문제라든가 여기에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자꾸 이거를 이 김영란법으로만 몰고 가는데 보면은요, 거기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인사 이야기도 하고 정책 이야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가.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알선술의 의혹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인입니다. 어쨌든 법률적으로 사인인 사람이 인사 문제라든가 정책 이야기를 하면은 국정농단 개입에 의혹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명품백 사건이 있은 지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수사하겠다는 의사조차도 없어요. 검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특검해야 되는 거고요.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으면은 불기소 처분하고 불송치 처분하고 끝내세요. 왜 안 끝내요? 그러니까 특검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의견 한번 듣고 있는 거고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이후에 이제 간부들에게 캐비넷 5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리와 증거에 따라 모든 사건을 열고 빠르게 수사하라고 당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 삼김 여사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수사 동력이 좀 생길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이게 심각하죠. 중앙지검에 그 장기 미제 사건이 많아요. 예. 그중에 형사 1부 있잖아요. 형사 1부에만 있는 게 장기 미제라는 게 한 몇 년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 김정숙 여사께 3건이 있어요. 장기 미제가. 그다음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무고 사건 있잖아요, 대표. 그것도 거기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캐비넷에 사건을 몇 년씩 묵혀나면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서 아닌 거는 이게 무혐의 하라니까. 제가 무조건 기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도 죄가 없으면 무혐의 하란 말이에요. 근데 죄가 있으면 기소하라는 거죠. 있는 거는 있다 하고 없는 거는 없다 해라. 근데 지금은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캐비넷에서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게 검찰의 칼이 이렇게 묻었어야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에 왔으니까 장기로 이게 미제된 사건들 있잖아요. 빨리 이게 캐비넷을 꺼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신속하게 처리하시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국민들 생각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혹 있으면 빨리빨리 수사하라 이거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